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빚을 갚았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 반역자에 대한 사형 선고가 결정되었다. 프로토타입 KF-21에서 인도네시아 국기 제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4년 가까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3년 10개월 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납금 일부를 납부하면서 KF-21 공동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 현지 시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날 한국 정부에 KF-21 공동 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을 지급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 KF-21 분담금 납부 명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없었지만 기존 예산 일부를 전용해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분담금도 낼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납금 약 8천억 원에 비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에 납부한 돈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5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한 프로젝트로 그간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계약을 맺고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비행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납부했고 2019년 1월 이후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면 지금까지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방사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갔고 지난해 11월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납부 기간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전체 분담금의 약 30%, 약 5,1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연체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후속 협의는 미진의 분담금 납부 재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날 분담금 일부 납부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는 등 완성도가 높아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분담금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2. KF-21 태극기 여빈이 국기 새겼지만 8천억대 연체금은 무소시.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별칭 보람에 지난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8천억 원대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가 KF-21 총 개발비의 20%를 2026년까지 부담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내는 협상안에 도장을 찍으며 3년을 끌어온 미납금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하지만 후속 절차로 올해 1분기에 마무리하려던 계약서 수정은 시한을 넘겼고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당시 합의에 따라 KF-21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올해 1분기에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을 최신화할 예정이었다. 미납금과 연체이자 문제뿐만 아니라 부가세 면제, 2017년 방산물자 지정로 총 개발비가 줄어들면서 분담금도 재조정, 1조 7천억 원 오른쪽 화살표 1조 6천억 원 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30%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현물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는 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다.
19일 오후 경남 사천공항 활주로를 이륙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시연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고 있다. KF-21 동체에는 태극기와 함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국기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후 감간무 소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서 수정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도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예산이 가을에 결정되는 사정을 감안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서 수정 시점을 연말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서 수정이 늦어지면 인도네시아가 대납할 현물 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합의 당시 유력한 현물 후보군으로 식용유 원료인 파뮤가 부상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파뮤 가격이 급등하자 인도네시아는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파뮤 재고 급증에 수출 규제 철폐를 저울질하고 있다. 초도 비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가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KF-21 공동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국내 여론은 곱지 않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동개발자의 지위는 누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19일 33분간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동체에는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새겨졌다. KAI 사천 공장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30여 명도 현장에서 시연 비행을 지켜봤다. 반면 KAI는 계약서 수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분담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에서 인도네시아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분담금을 내기로 했다. 2016년부터 10년간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했고 2019년 1월 일부 금액만 보내왔다. 이에 지난해 기준 연체액 8천억 원, 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2,290억 원, 위 4배에 달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올해 주요 20개국 의장인 조코위 대통령은 30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중재에 나선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오는 27일 조코 위도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분담금 문제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반대로 조코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5%인 하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KF-21 시제기 제공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개발비의 20%를 분담한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1대와 함께 기술을 넘겨받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는 것이 공동개발사업 내용의 골자다. 3. 국방. 중국의 짝퉁 F-35. J-35에 대한 생각. 동북아시아의 F-35 계열 전투기 배치와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동유럽 무기들이 밀리는 상황. 미중 무역 갈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야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J-35는 누가 봐도 F-35와 닮았습니다. 왜 명칭까지 따라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구소련 시절부터 동구권이 서구권 즉 미국제 무기를 따라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죠. 과연 이런 J-35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다에 의견을 두고 싶습니다. 동구권이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영국 탓이었습니다. 독일을 분할 점령한 연합군은 독일 전투기를 노획해서 엔진을 분해하고 재개발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소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뜬금없이 영국 정부가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롤스로이스4의 전투기 엔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엔진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가 한반도를 누비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 기술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동구권의 제트 엔진 기술의 저변은 유럽제 기술이었고
이를 개량한 버전이라 그런지 현대에 와서도 동구권 전투기들의 엔진 성능은 균일하지 않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엔진 노즐, 엔진 후미의 연소실 뒤편을 봐도 항공기들의 연소 패턴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연소가 불안정하다는 곧 신뢰성과 정비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계열 전투기 엔진의 사용시간은 GE, PW4 등의 전투기 엔진 사용시간 대비 적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엔진의 균일하지 않은 연소는 항공기의 기본이 부족한 것이므로 F-35와 비교하기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점들은 과연 이 기체들이 스텔스 기능을 구사할 수 있나 하는 점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텔스 기술은 꽤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동체 설계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으로 극복하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실제 교전에서 더 쉽게 탐지된다면 스텔스기로서의 가치가 있나? 라는 의문이 중국군 내부에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후발주자가 원래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합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갖춰졌다고 하기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자국산 전투기 추락 사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디자인만 스텔스기인 항공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스텔스기 개발을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개발을 통해 더욱더 다양한 무기체계가 나올 것이고 그것들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역사 속에 적으로 우리와 조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